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고장 점검 및 수리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BJ 칩셋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전자기기의 PCB에서 많은 분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BJ 타입의 소자다 하는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수리하고 있는 모니터의 메인보드, AD보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메인 칩셋, 또 TV 메인보드의 메인 칩셋, 또 메인보드에 우리가 PC용 메인보드의 사우스브리 칩셋, 또는 노트북의 어떤 그 GPU라든가 아니면은 CPU라든가 아니면은 사우스브리지, 노스브리지 이런 칩셋이 볼랍 타입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BJ 칩셋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BJ 칩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량이 났을 때 뉴역 작업을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GA 리웍이란 전자기기들은 전자소자 발전과 함께 집적화, 소형화, 경량화로 발전되었으며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전자소자가 IMD에서 SMD로, SMD에서 BGA 타입으로 기술이 전환되고 있으며 전자기기 소자에 많은 분량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BGA 타입의 부품으로서 분량 유형은 칩셋 패드 또는 메인보드 칩셋 회로 패턴에서 칩셋이 열을 받으면 솔더볼이 녹아 떨어지거나 크랙이 발생해 회로와 통신 불량으로 오동작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량이 발생되어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BGA 칩셋을 메인보드에서 탈거하는 작업, 탈거한 메인보드 칩셋 회로의 잔납 제거 작업, 탈거한 칩셋 패드의 잔납 제거 작업, 칩셋 패드에 솔더볼을 재이식하는 리볼링 작업 등 많은 숙련과 노하우가 있어야 실전에서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BGA 리웍 작업이다. 수리 초보인 경우 칩셋 리볼링 작업보다는 리히팅 작업을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히팅 작업은 재분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칩셋 리볼링 작업을 권장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칩셋 뉴역 작업이다. 뉴역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칩셋을 탈거해서 잔납을 제거하고 거기에 다시 솔더볼, 새 솔더볼을 얹혀서 다시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 칩셋 회로에 우리가 솔더링 하는 작업을 이제 뉴역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보분들은 여태까지 어떤 그 PCB 홀에 부품을 삽입해서 어떤 홀 뒤에서 솔더링 하는 IMD 타입의 부품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실장 부품이라고 해도 SMD 타입,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부품을 여기 얹혀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솔더링하는, 회를 솔더링하는 SMD 타입을 주로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근데 BJ 타입이라는 것은 IMD하고 SMD 타입하고 완전히 틀린 어떤 그 PCB 회로에 어떤 그 볼랍들이 회로에 어떤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초보분들은 이 작업을 많이 못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을 뜯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전부 다 BJ 타입으로 부품이 IMD 타입도 아니고 SMD 타입도 아니고 볼랍 타입으로 다 전부 다 붙어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BJ 작업을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그 숙련화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수리하기가 좀 어렵다. 어려운 지금 식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어떤 데이터 복구를 한다. 어차피 BJ 타입의 그 우리가 이제 그 SSD를 떼어가지고 다른 쪽에 어떤 그 리더기에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옥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IMD에서 SMD에서 BJ 타입으로 가는 이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자기기는
소형화, 이런 경량화를 주로 이제 목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생산성 향상, 또는 여러 가지 회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요즘 전자기기들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BGA 칩셋의 불량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GA 칩셋의 불량 발생 원인은 메인보드, AD 보드, 티콘 보드, 패널 보드, 그래픽 카드, 메모리 등의 모든 전자 제품들은 소형화, 경량화, 집적화, 고기능화,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전자 소자들이 BGA 타입화되고 있어 칩셋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많은 발열이 발생되어 솔더볼이 칩셋 패드 또는 칩셋 회로 패턴에서 이탈되어 냉납이 발생함으로써 전자 회로 간 통신 불량으로 인해 화면목, 화면 깨짐 등 많은 불량을 양산하고 있는 소자가 BGA 타입의 소자이다. 그러므로 BGA 칩셋은 철저한 방열 대책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 주기적인 점검으로는 적외선 온도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열이 의심되는 소자의 온도를 측정하여 비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소자에 대하여 서멀 굴리스, 서멀 패드 또는 히트싱크 등을 교체해 주어야 오동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자, BGA 칩셋의 그 불량 원인은 보통 보면은, 자, 우리가 메인보드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방열판이 붙어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히트싱크를 감싸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BGA 타입에서 이 사우스브리 칩셋이거든요. 요것이 이제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옛날에는 이런 기능들을 이 칩셋으로 각각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칩을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전자 소자의 그 발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하나로 통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브리 칩셋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발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전자기기에서 보통 보면 이런 PCB에서 열이 많이 나는 소자는 보통 이렇게 방열판이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방열판 밑에 또 열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멀 패드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노트북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GPU 밑에 우리가 방열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멀 패드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갖다가 어떤 발열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발열을 해소시키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칩셋, BGA 칩셋, 사우스브리 쪽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소자인데 이런 소자가 어떤 이렇게 칩셋 패드에 볼랍들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출시가 돼요. 제품들이. 그러면 이 제품을 갖다가 메인보드 PCB 회로에 이거 패턴이죠. 여기다가 이제 BGA 리역 장비를 통해서 열을 쪼여서 여기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거.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두기를 통해서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상부에서 열을 가하고 하부에서 열을 가해서 이 PCB 패턴과 다시 이 칩셋 패드에 붙어 있는 이 볼랍을 견고하게 붙이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BGA 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산체제 공정에서는 리플로우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정을 타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히팅 어떤 장비에 의해서 상부에서 열을 쪼고 하부에서 열을 쪼여서 이 컨베이어를 타고 가면서 이 PCB가 이 제품이 완성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갑자기 뭐 컴퓨터가 가동되다가 죽어버린다. 보통은 열 때문에 그러거든요. 발열이 나게 되면 CPU가 발열이 나거나 무슨 발열이 나게 되면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피드백 회로가 동작돼서 컴퓨터가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런 컴퓨터를 들어오면은 보통 적외선 온도계를 통해서 어떤 열이 얼마나 발열이 심한가, 물론 어떤 그 소프트웨어도 지원되죠. 그래서 그 발열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면 얼마만큼 온도가 CPU가 올라가고 있다, GPU 온도가 얼마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적외선 온도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 이제 적외선 온도계보다도 열화상 카메라가 좀 많이 가격이 저렴해져서 보통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본 내용인데, 요게 사우스브리지 칩셋이 요게 있는 거죠. 여기 예, 요 부분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팅 전에는 온도가 얼마 안 올라가다가 부팅을 하고 나서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열화상 카메라에 이 열이 좀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적정 온도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뭐 80도를 넘어간다, 뭐 90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써멀 그리스를 좀 더 발라준다든가, 거기다 써멀 패드를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이제 고가의 메인보드는 여기다가 우리가 쿨링팬을 달아서 식혀주는 작업을 하는 용도로다가 여기다 쿨링팬을 뭐 12V나 5V를 달아서 조그만 소형 쿨링팬을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니터 수리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사용해 보실 것 같은데, 쿨링팬을 또 그런 용도로 좀 씁니다. 그래서 어떤 방열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메인보드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뭐 하드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쇼트난 부분에 어떤 특히 칩 콘덴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뭐 TC를 뿌려서 전원을 인가했을 때 뭐 TC가 빨리 증발하는 부분이 그 쇼트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은 발열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테스터기로다가 쇼트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BJ 타입의 소자는 보통 불량이 나는 게 요 칩셋 패드에 요 칩셋 패드의 볼랍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메인보드의 칩셋 회로 패턴에서 이런 볼랍이 떠버리는, 이게 크랙이 생김으로 해서 떠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요 볼랍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노 커넥션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요것이 사용하는 어떤 사용하는 회로에 통신하는 어떤 이 볼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주로 떨어지는 부분이 칩셋 패드에서 떨어지거나 메인보드 회로에서 이 볼랍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칩셋에다가 젤 플락스를 넣어가지고 리히팅 작업을 하는데, 리히팅 작업은 사실 권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이 크랙이 발생된다는 자체는 어떤 납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결론적으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PC방에서 가져온 그래픽카드는 뭐 리히팅 작업을 많이 해주는데, 뭐 몇 개월 쓰고 바꿀 겁니다 이러면 부담 없이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리히팅 작업을 좀 더 이제 젤 플락스를 좀 다른 방식으로 조절을 해서 좀 쓰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3개월 이상을 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얘를 다 긁어내고 새로운 솔더를 이렇게 얹혀가지고 리블링 지그에서 얹어가지고 붙여주는 것이, 물론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래 간다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리볼링 작업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GAD 워크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은 고장난 다양한 모델로 지속적인 실무 적응 훈련을 통해 최적의 온도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것이 BGAD 워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양한 모델로 BGA 리워크 실전을 통해 얻은 최적의 온도 프로파일을 컴퓨터에 메이커별, 모델별로 데이터베이스하여 저장하고 고장 제품 수리 시 구축된 최적의 프로파일로 작업해야 제품의 불량 및 재코를 방지할 수 있다. BGA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고장난 그래픽 카드를 많이 수집해 놓았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칩셋 탈거 작업, 디솔더링 작업, 칩셋 리볼링 작업, 칩셋 솔더링 작업 및 테스트 등의 반복적 작업을 통해 나만의 노하우 구축이 되어야만 수리 제품의 재불량은 물론 수리를 의뢰한 고객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습과 더불어 많은 시행착오만이 본인의 노하우를 구축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 일단 BGA 칩셋 리웍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열풍기나 인두기로 어떤 소자를 갖다가 붙이고 띄는 작업을 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BGA 어즈 소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뭐 문제없이 하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연습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보통 보면 뭐 학원에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화를 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만 버리는 일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많은 어떤 그 연습용 그 제품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제조사별, 메이커별 뭐 여러 가지 뭐 그 모델들이 있는데 PCB의 어떤 그 형태도 틀리고, PCB도 보면 뭐 다층기판인데 뭐 6층이냐 10층이냐 12층이냐 이런 어떤 그런 두께도 있고, 또 PCB가 또 어떤 재질에 따라서 잘못 열을 가하면 PCB가 휘는 경우가 있어요. 휘었을 때는 리볼링할 칩셋을 얹어서 리히팅을 해드려도, 솔더링을 해드려도 완전히 혈에 붙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메이커별로, 모델별로 뭐 그래픽 카드든 뭐 노트북이든 메인보드든 많이 작업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그 오류가 생기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해야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그 매장에 와서 실무에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제품을 가지고 스스로의 OJT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리히팅 작업이 있는데, 리히팅 작업은 저희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불량을 제퀄이 100%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볼링 작업은 칩셋에서 순서라고 뭐 볼 수가 있는데, PCB에서 칩셋을 탈거를 해야 되겠죠, 리볼링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탈거한 그 칩셋 회로 패턴에서 이 잔납들, 지금 죽은 이런 어떤 그 잔납들을 다 싹 말끔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칩셋 패드 역시 마찬가지로 붙어있는 볼랍들을 다 싹 말끔히 제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솔더볼을 가지고 리볼링 지그에 의해서 맞는 스텐실을 가지고 여기다가 볼랍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열풍기나 아니면은 그 프리히터 가지고 이 부분을 볼랍을 갖다 안착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이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거 리볼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볼을 얹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젤플락스를 발라줍니다. 젤플락스는 우리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볼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잘 붙는 역할도 해주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 해가 한 번 쓰고 방치를 해줘서 이 지금 이 스텐실 밑에 그 젤플락스가 묻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리볼링 작업을 한 뒤에는 반드시 그 스텐실을 우리가 세척까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젤플락스 도포용 붓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척하지 않으면은 굳어가지고 다시 또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척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이제 리볼링한 칩셋을 메인보드 칩셋 회로 패턴에 우리가 이제 그 솔더링 하는 작업, 반드시 이거는 열풍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BGA 리역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붙었다 솔더링 됐다 그러면은 열을 좀 식힌 다음에 PCB에 그 노트북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그래픽 카드에 어떤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 테스트 할 때도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다 뭐 이런 완전하게 제품을 결합해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불량사에 또 풀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조립하지 말고 작동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리히팅 작업은 아까도 권장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리히팅 작업은 뭐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작업 순서는 젤 프락스를 좀 우리가 충분히 그 칩셋 사방에다 좀 발라서, 젤 프락스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칩셋 안으로 이제 이젤 프락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풍기로다가 좀 녹여서 밑으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해준 다음에 리히팅 작업을 해주는데, 열풍기로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서 또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전 PC 그 칩셋에 열이 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분을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 칩셋에 팝콘 현상이라 가지고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칩셋이 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하여튼 많은 작업을 해보셔야 되는 방법밖에는 어떤 결과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같이 해보시고, 다 됐다면 열을 좀 식힌 다음에 충분히 젤 프락스를 말끔하게 세척을 해줘야 돼요. TC로다가 세척해 준 다음에 종합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리볼링 작업을 하거나 리히팅 작업에서 많은 이제 불량을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열의 열, 온도 프로파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온도 프로파일을 잘못 설정을 해서 어떤 그 칩셋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함으로써 이 제품은 몇 도에서 히팅을 해야 된다, 또 이 제품은 몇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경험치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불량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잔납을 제거하면서, 칩셋 회로 패턴의 잔납을 제거하면서, 이 칩셋 회로 패턴들은 굉장히 실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떨어진 이 패턴들이 노 커넥션, 즉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랑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잔납 제거할 때도 굉장히 그 인두기에 또는 어떤 그 힘을 빼고 잔납을 제거해 준다. 칩셋 패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칩셋 패드도 잔납을 제거할 때 이렇게 막 힘을 줘서 하다 보면 칩셋 패드 여기가 금도금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까짐으로 인해서 같이 패턴이 붙어버리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붙어버렸죠. 이랬을 경우는 리볼링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수정 잉크로다가 여기를 이제 수정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칩셋을 탈거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칩셋 패드라든가 아니면 PCB의 칩셋 회로 패턴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나름대로 노하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BJ 칩셋 리옥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어떤 이런 실패 원인은 이런 어떤 것들이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오늘 들으신 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량난 그래픽카드라는 건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 생기거나 뭐 모자이크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서 많은 작업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좋아요. 그것도 GPU가 BJ 칩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많이 리옥 작업, 리히팅도 해보고 떼어서 리볼링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뭐 바둑 파문이나 줄이 뭐 없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BJ 리옥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볼링 칩셋을 메인보드 칩셋으로 일치시켜서 솔더링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링 칩셋을 메인보드 회로에 일치시켜 솔더링하는 방법으로 BGA 타입 칩셋이 냉납이 발생하여 칩셋 탈거, 잔납 제거, 리볼링 작업을 하여 메인보드 칩셋 회로의 솔더링 시 메이커별 메인보드에 따라 칩셋을 메인보드 회로에 일치시키기 위한 안내선이 인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다. 하지만 BGA 리워크에 많은 경험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 칩셋 패드의 볼랍이 칩셋 회로 패턴에 일치되지 않아 솔더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납이 녹으면서 회로 패턴에 일치하여 솔더링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량난 메모리의 모듈램을 탈거하여 칩셋 회로 안내 가이드로 활용하면 원활한 솔더링을 할 수 있다. 칩셋 탈거 전 모듈램을 칩셋 양쪽에 위치시키고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 후 칩셋 탈거, 잔납 제거, 리볼링 칩셋 솔더링 단계까지 사용한 후 모듈램을 메인보드에서 제거하면 된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요령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칩셋을 우리가 탈거하는 작업을 많이 해서 하는데, 이걸 볼랍을 갖다 얹혀서 리볼링해서 여기다가 맞추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떤 제품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선으로 여기 맞추는 여러 선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있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여기다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 경우는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솔더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초보자든 전문가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불량난 그 메모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매장에. 일단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것은 요 메모리의 이 모듈램입니다. 모듈램들을 떼어가지고 요 뒤에 잔납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요걸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얘를 이제 칩셋이 냉담이 나서 불량이 났다 그러면 어차피 떼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탈거하는 작업 그 순간부터 작업 탈거하기 전에 요 모듈램을 갖다가 일단은 요 가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두 군데만 하면 되거든요. 요 두 군데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딱 단단히 고정해 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칩셋을 탈거하고 그 다음에 잔납 제거하고 리볼링해서 리볼링한 칩셋을 일단 남아 있으니까 요 위치에다가 갖다 밀면은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이게 맞게끔 되겠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우리가 BJ 리역을 통해서 여기다가 솔더링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그 회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히 솔더링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도 이 방법을 써봤는데 상당히 그 효율적이더라고요. 작업 어떤 작업성이 참 용이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요게 맞춰서 또 이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여기 안내선이 있는 게 있고 이 가이드 안내선이 있는 게 있고 없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요게 이렇게 뭐 구퉁이에 두 군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품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좀 작업성이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 날 때 몇 개 떼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봐야지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안내 가이드를 회로의 가이드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원활하게 해서 재불량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잘 안 붙어 또 띄어야 되잖아요. 뛰면서 아까처럼 어떤 그 PCB 패턴에 어떤 회로 패턴을 끊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칩셋 패드에 어떤 그 잔납을 제거하면서 패드가 같이 붙어버리는 그게 깎이는 어떤 그런 경우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BJ 장비를 이용해서 칩셋 탈거 후 메인보드 칩셋 잔납 제거 작업 요령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뭐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은 관계가 없겠죠. 근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특히 작업할 때 우리가 이제 탈거 전에도 이 칩셋 주위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좀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왜냐면 알루미늄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뛸 때 납이 흘러서 이 주위에 있는
치 컨덴서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묻질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잔납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띄지 말고 알미트를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납을 긁어내면은 어떤 그 인두개에 붙은 납이 요 지금 요쪽에 회로에 떨어져 가지고 이 묻는다는 자체는 또 이걸 다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납이 뭉쳐서 딱 바깥으로 옮기려다가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 치콘에서에 막 덕적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솔더 오일이라 제거하면 되지만은 그런 작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테이프를 더 씌워 가지고 사방에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성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듈램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램을 갖다 우리가 열풍기로 뛸 수가 있죠. 열풍기로.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잔납이 있으니까 잔납을 솔더위를 제거를 하시고요. 자, 이 모듈램 띈 걸 갖다가 일단은 여기 안내선이 있지만은 좀 그렇죠. 요거를 요쪽 위에 딱 맞춰, 양쪽에다가 양쪽 두 구탱이만 하면 되겠죠. 맞춰가지고 여기다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칩셋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잔납 제거하고 리볼링해서 다시 여기 안내 가이드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칩셋을 밀어가지고 솔더링 하면 되겠죠. 자, 알루미늄 테이프를 할 때는 물론 여러분 촬영하기 위해서 내가 엉성하게 좀 작업을 한 건 있는데, 여러분 단단하게 뭐 이중으로 좀 약간 불안하면 이중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고정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저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촬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엉성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덧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고정해 놓으면은 뭐 이런 요게 맞추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딱 밀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칩셋 탈거부터 리볼링 작업 완성까지 얘는 띄지 말고 다 된 다음에 얘를 제거해 갖고 TC로 세척을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보면 우리가 그 BGA 리역 작업의 노하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BGA 칩셋을 노트북에 불량난 어떤 그 GPU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상세, 뭐 여러분들이 간이적으로 좀 제너럴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